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감쪽같이 사라진 분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효창공원입니다. 효창공원은 언제든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지만 알고 보면 황당한 순환을 겪은 곳이랍니다. 애초 이 땅은 5살 때 전염병으로 죽은 정조의 맏아들이 묻힌 효창묘였는데요. 이후에 무뇨세자의 엄마 순조의 후궁, 그 후궁의 딸인 옹주묘까지 더해지면서 1870년에 고종이 효창원으로 승격시켰답니다. 그런 효창원은 당시 지금보다 훨씬 넓고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가득했는데요. 1921년에 일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소나무들을 싹둑싹둑 자르고 골프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국내 최초 골프장이 되면서 무덤에도 골프공이 툭툭 떨어졌던 효창원은 3년 뒤에 골프장이 폐지되고 1940년에 효창공원으로 변신했는데요. 그러면서 1944년에 그 안에 있던 왕실 무덤들은 아예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겨졌답니다. 그런 효창공원은 해방 이듬해에 김구 선생이 일본에 묻혀있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수습해서 삼위사묘를 만들고 2년 뒤엔 중국에 묻혔던 임시정부 요인들까지 모셔오면서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그랬던 김구 또한 함께 잠들어 있는 이곳엔 시신 없는 무덤도 하나 있는데요. 김구 선생이 만든 빈무덤의 주인은 바로 안중근이랍니다. 김구 선생이 유해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고 2008년에도 한국과 중국이 공동 발굴에 나섰지만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빈무덤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1879년생인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 출신인데요. 진사양반 아버지의 땅도 많은 부잣집 도령이었던 안중근은 태어날 때 몸에 7개의 점이 있어서 북두칠성 기운에 응해 태어났다 해서 어릴 때는 응칠이로 불렸답니다. 응칠이는 서당에서 공부하다가도 틈만 나면 총을 메고 포수들을 따라다니던 아이였다는데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했을 때 관청의 지원 요청으로 아버지가 포수들을 이끌고 동학군 진압에 나섰을 때 안중근도 따라다녔다네요. 하지만 동학군으로 관군에게 쫓기던 19살 김구를 숨겨준 이가 바로 안중근 아버지인 안태훈인데요. 그 인연으로 훗날 안태훈의 손녀요 안중근의 조카인 안미생은 김구의 맏며느리가 됐답니다. 그런 아버지가 1906년에 세상을 떠난 후에 안중근은 나라의 힘은 무지를 깨우치는 교육이라는 생각에 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에 주력했는데요. 하지만 1907년에 헤이그 밀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까지 해산되자 무장투쟁으로 마음을 바꾸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난 겁니다. 안중근은 그곳에서 활동하는 독립투사들이 1908년에 창설한 의병부대에서 참모중장을 맡았는데요. 당시 수많은 대원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무기도 사주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노비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자수성가한 갑부인 최재형이랍니다. 어쨌든 안중근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그해 여름에 함경북도 일본군 수비대를 급습해서 여러 명을 사살하고 몇 명을 사로잡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이때 안중근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답니다. 포로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만국공법에 따라서 의병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너무나 신사적으로 풀어준 건데요. 아이고야, 풀려난 그 포로들로 인해서 부대 위치가 노출된 바람에 기습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겁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자책감에 빠졌던 안중근은 1909년 초에 11명의 동지들과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 동맹을 맺고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요. 3년 내에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결로 속죄하겠다는 의미로 대한독립을 혈서로 남기기까지 한 그들에게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 관할 구역이었는데요. 이토가 이런저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시 러시아 재무대신인 코코프 체프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늙은 도둑이 드디어 내 손에 죽는구나 했던 안중근은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와 함께 출동했는데요. 하얼빈역은 안중근이 맡았고 기차가 통과하는 채가구역에선 우덕순과 조도선이 대기했고 유동화는 두 역의 연락책을 맡았답니다.
하지만 당시 채가구역은 철통 경비로 인해서 우덕순 팀은 꼼짝도 못했지만 하얼빈역은 환영 인파를 막지 말아달라는 일본 총영사의 요청으로 상대적으로 경비가 느슨했답니다. 그 덕분에 안중근은 최재형이 만들어준 대동공보 기자 신분증을 차고 일찌감치 하얼빈역에 안에 있는 다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2시간쯤 후에 이토를 태운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서자 우르르 몰려가는 일본 환영객들 틈에 섞인 안중근은 재빨리 러시아군 의장대 뒤편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나온 코코프체프와 이토 일행이 군악대 연주 속에 플랫폼을 돌 때 안중근은 재빨리 의장대 앞으로 튀어나왔고 그 즉시 탕탕탕탕 탕탕탕 7발의 총성이 울린 겁니다. 그 순간에 키가 154cm가량인 왜소한 노인이 맥없이 쓰러졌고요. 연이은 3발은 주변에 있던 3명을 고꾸라뜨렸답니다. 이렇게 4명이 순식간에 쓰러진 건 사실 안중근이 이토의 얼굴을 몰라서였다는데요. 을사늑약 체결에 붕괴한 청년이 던진 돌멩이에 다쳤던 이토가 이후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걸 극히 꺼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직감으로 쏜 첫 연발이 이토의 급소를 뚫었지만 행여 이토가 아닐지도 몰라서 다시 쏜 건데요. 그 총알에 고꾸라진 이들은 일본 총영사 이토의 수행비서 남만주 철도 이사였답니다. 임무를 마친 안중근은 고래야 우라를 3번 외친 후에 러시아 군인에게 권총을 건네주고 당당하게 잡혔는데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벌어진 일이랍니다. 안중근의 총세례를 받은 이토는 30분 만에 죽었고 중경상을 입은 3명은 그나마 목숨은 건졌는데요. 6초 만에 쏜 7발 중 6발을 명중시킨 건 안중근이 사격의 명수이기도 했지만 사격 정확도가 높은 최신형 권총도 한몫했는데요. 그 권총을 사준 이도 바로 최재형이랍니다. 젊고 늘씬하며 키가 커서 일본 사람과 비슷하지 않고 얼굴은 거의 흰색이었다. 코코프체프가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힌 안중근의 첫인상인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고도 했다네요. 거사 직후에 러시아 경찰서에 있던 안중근은 그날 밤에 바로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졌고요. 3일 만에 리순 감옥으로 이송됐는데요. 당시 리순은 러일 전쟁 후에 일본이 점령한 지역이랍니다. 그러니 판사, 검사, 변호사도 일본인이요. 방청객도 대부분 일본인들인 법정에서도 안중근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를 비롯해서 이토가 지은 15가지 죄를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이 거사는 개인이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단행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따라 독립전쟁 포로로 재판받아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답니다. 1910년 2월 7일부터 6차례에 걸친 재판 내내 그렇듯 당차게 맞선 안중근의 태도에 담당 검사까지 은근 감동했다지만 결국 2월 14일에 사형이 선고됐는데요. 그것도 대한의군 참모중장 신분이니 총사령을 내리라는 안중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개 살인자로 몰아서 교수형을 명한 겁니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내가 지은 수의를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에 보낸 편지랍니다. 생생하게 젊은 아들에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죽는 게 효도라며 죽을 때 입을 옷까지 만들어 보내야 했던 엄마의 심정을 떠올리면 정말이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 어머니 뜻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안중근은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글쓰기에 전념했는데요. 그 옥중 수기가 바로 안흥칠 역사입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의 세례명은 토마스인데요. 토마스를 도마라고도 지칭해서 도마 안중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마는 죽기 전에 천주교 신자로서 마지막 고해 성사를 요청했는데요. 당시 친일 성향의 미텔 주교는 살인자란 이유로 매몰차게 거절했답니다. 다행히 안중근 가족을 천주교로 이끈 빌렘 신부가 기꺼이 리순으로 와서 도마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런 빌렘 신부에게 미텔 주교는 2개월간 성무 정지, 징계를 내렸답니다. 안중근의 사형 집행 시간은 이토가 죽은 시간과 똑같은 오전 10시였다는데요. 어머니가 보낸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교수대에 오른 32살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 죽는 순간까지 의연했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짧지만 묵직했던 안중근의 인생 마침표 시간입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의미 있는 글씨를 많이 썼는데요. 안중근에게 반한 일본인들 요청으로 써준 것도 몇 점 있답니다. 사형 당일에도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의미인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을 썼는데요. 이는 안중근을 존경한 교도관이었던 치바 도시치가 안중근에게 사형 집행을 알리며 슬퍼하고 미안해하자 마지막으로 써준 거랍니다. 안중근이 순국한 뒤에 교도관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치바 도시치는 사찰에 안중근 초상화와 위패, 글씨를 모셔놓고 날마다 명복을 빌었다네요. 내가 죽은 뒤 하얼빈 공원 곁에 묻었다가 나라가 주권을 되찾으면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면회온 두 동생에게 안중근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랍니다. 해방되던 날 안중근 의사 영혼은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불렀겠지만 고국에 묻히고 싶다던 유해는 지금까지 오리무중인데요. 순국 후에 두 동생이 형님 시신을 인수하려 했지만 안중근 의사의 묘가 독립운동 기폭제가 될 것을 염려한 일제가 끝끝내 넘겨주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시신을 묻은 곳조차 꽁꽁 숨겼기 때문이랍니다. 반면에 해방 후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이 잠든 효창공원은 참배 행렬이 끊이질 않았다는데요. 그게 껄끄럽던 당시 이승만 정권은 효창공원 출입자들을 일일이 검문한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굳이 효창공원에 있는 애국지사 묘지들을 이전하고 축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답니다. 하지만 각계의 거센 반발로 이전은 포기했지만 수많은 나무들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묘소 앞쪽에 운동장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1960년에 생긴 효창운동장이랍니다. 또 효창공원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만든 박정희 정권 때도 애국지사 묘소를 옮기고 골프장을 만들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그 대신에 만든 게 지금의 태능 골프장이랍니다. 1966년에 생겼던 테니스장 자리엔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에 백범 김구 기념관이 들어섰고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엔 효창운동장을 없애고 효창독립공원을 조성하려 했지만 축구계의 반발로 무산됐답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에겐 1962년에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이 주서됐는데요. 하지만 천주교 신자 도마는 살인자란 이유로 오랫동안 외면받았답니다. 1993년이 되어서야 김수환 추기경이 군인의 정당 행위라고 했지만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다가 순국 100주년을 맞은 2010년에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이 집전한 추모 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천주교 품에 안겼답니다. 2월 14일은 달콤한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씁쓸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쪼꼬렛도 좋지만 의연한 죽음을 택한 안중근 의사 또한 기억하는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